봅시다. 상전이와 관련된 특성 성질들. 자, 이번에는 또 상전이와 관련돼서 다른 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먼저 증기압력에 대해서 이건 뭐 정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뭐 정의. 굳이 뭐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도 증기압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개념이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증기압. 자, 여기서 있는 것처럼 닫힌 용기 속에서 액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 뭐 진공 상태에서 닫힌 용기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압력, 증기압,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근데 이게 닫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계속 날아가니까 물이 계속 날아가겠죠. 약간 좀 압력이 그러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 자체는 닫혀 있는 용기 속에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물이 예를 들어서 50도의 물을 갖다가 목욕탕에 50도의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 상온의 물보다 물이 더우니까 증기가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많이 차겠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50도가 계속 유지되면 증기 양도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고 딱 그 정도. 물이 80도가 되면 더 증기양은 많아지겠죠. 그죠? 그 증기, 기체화된 수증기의 압력이에요. 증기는 기체예요, 기체. 이것들이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물을 들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얘들이 기체가 돼서 물 분자가 기체가 날아갔다가 공중에서 자기네들끼리 뭉쳐갖고 습하니까 수증기가 물방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뭉친 거 말고 완전히 분자 하나씩 떨어진 거 기체. 증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는 어떤 온도와 압력이 있으면요, 그 온도와 압력에서 증기압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물리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꼭 끓는 점까지 도달해야만 얘네가 증기가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끓는 점 도달하기 전에라도 계속해서 증기류다가 액상이 증기류다 해서 날아가죠. 기체가 돼서. 근데 이게 밀폐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더 이상 날아가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때 그 기체의 압력이 증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의할 때 뭐 닫힌 용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떤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면 모든 액체는 항상 특정 비율만큼 100%다 분자들이 액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증기가 돼갖고 날아가요. 그래서 그 증기와 액체가 평형 상태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물이 있으면 물을 100도까지 끓이지가 않더라도 한 50도만 돼도 어떻게 돼요? 계속 놓으면 다 마르죠. 어떻게 됐어요?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끓는 점도 아닌데 100도까지 안 올르는데 왜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끓는 점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밀폐된 게 아니니까 날아갔는데 평형 상태 도달되지 바람에 날아가니까 계속 부족하니까 계속 날아가서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밀폐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더 이상 날아가지가 않겠죠. 왜? 증기와 액체가 평형 상태에 도달되면 더 이상 안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정 증기압에 도달되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안 날아갑니다. 밀폐되지 않으면 우회가 계속 없어지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되지 않고 계속 증기가 돼갖고 올려보내겠죠. 그죠? 결국 다 마를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밀폐된 상태에서 액체의 일부분이 증기가 돼갖고 날아가는데 어떤 상태가 되니까 평형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안 날아가고 그 정도로 딱 유지가 되고 있어. 그때는 어떻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증기의 케미컬 포텐셜과 밑에 있는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평형 상태니까.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뭐 다 아는 얘기 또 하겠습니다. 끓는 점 다 알죠?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뭐 증기압이 같아지면 자유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기가 외부 압력과 같아지니까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 그러고 그 현상을 끓음이라 그러고. 자, 이거는 좀 약간 상식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여기 뭐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 이거는
그죠? 상식은 아니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증기압이란 얘기는 말을 압력이란 말을 써갖고 표현해서 사실은 뭐냐면 이 증기양이 얼마나 될까 이 얘기예요. 이 증기양이 지금 얼만큼 있어야지만 이 액체가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증기로다가 날려보내지 않고 평형 상태에 도달될까 이거죠. 근데 증기압이 1기압이야. 그러면 이 액체는 지금 1기압이 될 때까지 증기를 날려보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 압력과 같아지죠. 뭐 그냥 막 날려보내는 거죠. 끓는 거예요. 그 현상을 끓음 현상이라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상 끓는 점이 있고요. 표준 끓는 점이 있어요. 끓는 점에는 정상 끓는 점과 표준 끓는 점. 자, 정상 끓는 점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정상 끓는 점이라 그러고요. 표준 끓는 점은 표준 상태에서의 끓는 점. 표준 상태가 1기압 아니었나요? 1기압 아니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뭐라 했죠? 1바. 1바하고 1기압은 약간 틀리죠. 자, 1바에서의 끓는 점은 표준 끓는 점,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은 표준 상태가 아니니까 정상이란 말을 써요. 정상 끓는 점. 이거는 녹는 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어는 점도 정상 어는 점, 이거는 1기압에서 정상 어는 점. 표준 어는 점, 이거는 표준 상태, 그러니까 1바에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둡시다. 자, 1바는요, 1기압보다 약간 낮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0.987 압력, 0.987 기압 정도 됩니다. 0.987 기압. 그래서 물의 경우로 보면 정상 끓는 점이 100도고요. 우리가 물에 끓는 점 100도라 그랬죠. 그건 1기압에서예요. 표준 상태가 아니라 1기압. 표준 상태에서가 아니에요. 표준 상태가 옛날에는 1기압이었는데 바뀌었다 그랬죠. 1바로다가. 그래서 1기압에서 100도. 그러면 표준 끓는 점은 뭐죠? 1바에서니까 조금 낮아요. 99.6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애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고 알고만 계세요. 중요하겠어요. 이런 얘기죠. 데이터가. 물질 하나하나 성질을 언제 뭐 끓는 점 어는 점을 뭐하러 아무리 물이라도 이건 뭐. 자, 100도가 1바가 아니라 1기압에서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Vapor in equilibrium with the condensed phase. 여기서 보면 이 증기가 리퀴드라고도 하고 컨덴스드 페이스. 컨덴스드 페이스라는 얘기가 응축상. 액체나 고체를 컨덴스드 페이스라고 불러요. 지금 뭐예요? 표준 상태. 밀폐된 용기 안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거죠. 평형 상태. 따라서 더 이상은 액체가 기체로 되지도 않고 기체가 액체로 되지도 않고 이 상태로 유지되겠죠. 그죠? 두 개의 케미컬 포텐셜이 지금 같은 겁니다. 자, 요건 뭘까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액상 컨덴스드 페이스와 베이퍼가 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요, 이 경우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평형 상태에 도달됐는데 수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수위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평형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평형 상태이긴 하지만 아까보다 베이퍼의 양이 증기의 양이 좀 많고 액상이 좀 줄었죠. 온도가 좀 높은가 보네요. 그죠? 이건 뭡니까? 뭐 이거는 뭐 다 컨덴스드 페이스가 안 보여요. 다 뭐만 보여요? 기체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온도가 임계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아까 말했죠?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그러니까 TC라 그러죠.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만약에 온도가 높다면 이거보다 온도가 높다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컨덴스드 페이스가 존재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요? 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P고요. 이게 V예요. 그죠? P하고 V는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반비례해.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반비례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그런데요, 온도를 낮추면 어떤 온도 이하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푹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보셨나요? 이때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기체예요. 근데 지금 기체를 갖다가 보일의 법칙 실험하느라고 부피를 계속 낮춘 거야. 압력을 계속 높인 거죠.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은 높여진다.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건 뭐죠? 더 이상 기체가 아니라 기체가 액체로 변했어. 어떤 온도 이하에서는. 근데 어떤 온도에서는 이게 이렇게 안 되고요. 이게 싹 했다 이렇게 변곡점을 그려. 변곡점을 잘 못 그렸네요. 이렇게 있죠. 변곡점을 그리는 온도가 있는데 이때 온도가 임계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 이상에서는 그냥 예쁘게 보일의 법칙처럼 예쁘게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즉 뭐예요? 늘 기체.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부피를 아무리 압축시켜도 항상 기체. 그냥 보일의 법칙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프가 나오죠. 반비례. 그게 무슨 다른 말을 바꾸면 아무리 압력을 주어도 액체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온도 이상에서는. 그 어떤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